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집 공통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루트 3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공차가 2인,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D가 2인데, 지금 A5에서 A2를 뺀 겁니다. 그럼 3D가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공차 2. 그래서 정답은 6,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봅시다. 0과 4의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최대값은 그랬어요. 근데 지수함수인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x값이 작을수록 즉 x 이퀄 0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f0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9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10.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은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주어진 그래프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극한을 판단하는 거야. 자, x가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작을 때 여기 있죠. 3에 수렴할 거고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클 때 1에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4번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5번 볼게요. 자, f'x를 줬고 f-를 f2를 더했을 때 0일 때 f2를 구해달래. 다시 말해서 f'x를 부정적분하여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서 더하랍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값이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2 더하기 2c는 0이 되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f2 자, 주어진 식의 x에 2를 대입해서 f2는 4 더하기 8 마이너스 1 그래서 11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주어진 사인 함수의 주기가 4파이일 때 f파이의 값. 자, 주기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그것을 양수 a로 나눴을 때가 4파이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때 a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파이를 구해달래. 자, f파이는 사인의 a가 2분의 1인데 2분의 1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니까 2, 4분면의 각이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와 같겠죠.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서 x의 값이 1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곡선 위의 점 k, f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자, 다시 말해 평균 변화율 4 마이너스 1분의 f4 마이너스 f1이라는 값이 x 이퀄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f'k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3분의가 될 것이고 f4 여기다 4를 넣어봅시다. 64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f1은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돼요. 자, 요걸 먼저 정리하면 3분의 요 값이 얼마가 되죠? 52니까 54가 될 것이고 요걸 정리하면 3, 8에 24, 18이 됩니다. 자, 요 값이 f'k, fx를 미분한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f'k는 3k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정리해보면 3k의 제곱은 21이 되고 k의 제곱은 7이 되는데 양수 k를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양수 k는 루트 7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였고요.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는 x가 2에서 연속일 때 그랬습니다. 자, 연속의 정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일단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의 극한은 2보다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x-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 그리고 함수값이 결국 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우극한의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까요? x가 2로 다가갈 때 분모는 0으로 다가가고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의 형태의 극한을 만족해야겠죠. 그러면 x에다 2를 넣었을 때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해 보면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극한값은 좌극한값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우극한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돼서 둘이 서로 같아야겠죠? 자, 그럼 이때 b는 얼마다? 11이다. 자, a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10이었고 b는 11이었으니까 그들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더라? 1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극한값 찾는 겁니다. fg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전체가 1의 수렴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hx라고 치환할 거고 gx라는 것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hx, gx는 어떤 그 무한대의 특정한 값의 수렴함을 알고 있으니까 fx만을 정리해 봅시다. 자, hx를 지금 우리가 2fx 마이너스 3gx로 놨으니까 자, fx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분의 3gx 그런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hx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어진 밑에 구하고자 하는 식의 fx에 대입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죠. 자, 그러면 바로 넣어볼게요. 4fx 여기다 4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6gx가 되고요. 플러스 2hx 플러스 gx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여기다 3을 곱하면 2분의 9가 되죠. 2분의 9 gx 플러스 2분의 3 hx 그리고 마이너스 gx 이렇게 됩니다. 자, g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hx는 1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gx로 나누게 되면 hx는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gx의 계수값만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분자는 7이 되고요. 분모는 뭐가 될까요? 2분의 7이 돼서 정리하시면 이 값은 2. 자, 이렇게 약분되니까 2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p의 시각 t 이퀄 1에서의 위치와 전피의 시각 t 이퀄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그랬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수직선 위에서 출발을 이렇게 해서 t 이퀄 1일 때 지금 기울기가 양수니까 어떻게 될까요? t 이퀄 1일 때 어느 위치가 있겠죠? 근데 1 이후에 즉 k일 때 1보다 큰 어떤 k일 때도 위치가 같았대. 그러니까 k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t 이퀄 k일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t 이퀄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다시 말해서 t 이퀄 1일 때랑 같다. 위치 변화량이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위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dt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때 k 값은 문제 조건에 따라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1부터 k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10k가 되고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플러스 8이 되는데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2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이니까 얘는 k-1, k-4가 돼서 k는 1 또는 4인데 1은 될 수 없죠. 1보다 크니까. 그래서 k는 4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위치 변화량이 0이다 라는 의미를 알면 금방 풀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볼까요? 자, 삼각 방정식이 나왔죠? 0과 2파이 사이에서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계산해줘 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의 sin 파이 x 각도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sin x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제곱은 뭘로 바꿀까요? 1 마이너스 sin 제곱 x로 바꾸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은 2 마이너스 2 sin 제곱 x 플러스 sin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2는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사인으로 정리하면 sin x 2 sin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in x가 0이거나 또는 sin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의 합을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려보랍니다. 자, 0과 2파이 사이에서 경계값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sin x가 0일 때는 어디니? 요 값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해서 요 값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요걸 알파, 베타, 얘는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파이가 얼마냐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함수의 대칭적인 성질상 요 가운데 값의 2배와 같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되니까 이들의 합은 2파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을 볼까요? 닫힌 구간 0과 3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12일 때 a의 값을 계산해줘. 주어진 함수가 3차 함수이고 미분 가능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구간의 시작값 f0이 지금 a입니다. 그리고 f3은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더하기 a 그래서 a네요. 그리고 미분에서 0이 되는 x점, 즉 극점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3의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즉 x 이퀄 1과 3이 극점인데 f3은 이미 구했죠? 그러니까 f1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의 a가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a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러면 a 값하고 a 플러스 4, a 값 이렇게 있죠. 최대값이 12라는 것은 당연히 a 플러스 4가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12가 되니까 a는 얼마다?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2차 함수라고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a,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근데 1번 봤더니 0부터 a까지 fx의 dx가 6분의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1이고요. 0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 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S1은 지금 6분의 11이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의 정적분의 값은 S1 마이너스 S2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찾는 건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S2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6분의 11 플러스 3분의 8이 S2가 되어야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6분의 16이니까 6분의 27, 6분의 27이 되고 이것을 약분하면 316, 39, 27. 그래서 S2는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14번 문제 봅시다. 빈칸 추론 문제인데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n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n 이하입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 b와 원점 O에 대해서 각 a가 2분의 파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다음은 이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tn이라고 할 때 4부터 20까지 tn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길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점을 지금 a, b라고 한 거고요. 이 점을 c, d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OA와 AB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C는 A-B고 D는 A 플러스 B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삼각형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게요. 자, 여기가 직각이고요. 얘도 직각이고 지금 A, 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의 값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돼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부터 A 사이의 이 길이가 요 B와 같아야 되니까 A-C가 B와 같아야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 보면 요 높이 D-B가 여기서의 높이 A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D-B와 같아야 됩니다. 자, 이때 요 식을 C는으로 정리하면 A-B가 되는 거고요. 얘를 D는으로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때 전제 A가 B보다 크고 D가 N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B가 2분의 N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D가 A 플러스 B지요. 그러면 D는 지금 A 플러스 B인데 A가 B보다 크니까 얘는 B 더하기 B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B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근데 B는 N 이하의 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 이렇게 보면 좀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B 더하기 B보다는 A 더하기 B가 클 거고요. 이 A 더하기 B는 N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B 더하기 B가 N 이렇게 되니까 B가 2분의 N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읽어봅시다. 2분의 N 미만의 자연수 K에 대하여 B가 K일 때 A 플러스 B가 N 이하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N-K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보면 지금 B가 K일 때지. 자, B가 K가 되면 자, B에다 K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작거나 같다 N-K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요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근데 B가 K가 되면 A는 B보다 크니까 당연히 A는 K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요 사이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N-K에서 K를 뺀 값, 그래서 N-2K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n이 2m인 경우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그랬어.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어디까지일까요? n이 2m일 때. n이 2m일 때. 자, n이 2m일 때입니다. 그러면 b는 k 마이너스 왜냐면 자, b가 2분의 n보다 작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n을 2m이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m. 다시 말해서 b는 n보다 작은 자연수가 된 겁니다. 그럼 n보다 작은 자연수가 b가 될 수 있으니까 b는 1부터
m-1까지의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고 얘를 m-1까지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시그마 k1부터 m-1까지 2m은 2m을 m-1번 더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니까 2분의 m-1의 m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 값은 m-1 요게 바로 나에 들어갈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요게 나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이 em 플러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n이 em 플러스 1인 경우 자 n이 em 플러스 1인 경우 갑자기 결과만을 이렇게 저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 보면 요거를 그냥 설명을 해보면 n이 em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b는 2분의 m보다 작은데 걔가 2m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니? m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m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엔 뭐가 될까요? b는 1부터 m까지의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때 t의 2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t의 2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m까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n 이퀄 2k인데 여기다가 그대로 요 값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요것을 계산한 결과를 요 다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써보면 2m 플러스 1을 m번 더한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2 곱하기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돼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m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것은 m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에 들어갈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fm이라고 하고 f5라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m에다가 5를 넣게 되면 뭐가 돼요? f5는 4가 되고요. 자, 나에 들어갈 것을 gm이라고 했는데 gm의 값이 여기 있죠. 여기다 6을 넣으면 6 곱하기 5에서 30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h7 다에 들어갈 것에 7을 넣었으니까 49 이렇게 정리돼서 이 값은 다 더하면 8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 페이지네요. 자, 1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자, K는 1보다 크다. 두 곡선 Y는 로그 2의 절대값 KX,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만나는 두 점을 A, B. 자, 여기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B를 지나는 곡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M. 얘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자, A, B, C 세 점의 좌표를 각각 x1, x2, x3. 자, 요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한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라고 했고요. 자, 요 점의 좌표를 x3이라고 정의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x1이 x2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제 첫 번째 볼까요? x2가 마이너스 2x1이면 k는 3이다. 자, 요 k를 물어보고 있고 x1의 제곱은 x1 곱하기 x2다. 자, x2의 제곱. 자, 이거의 제곱은 얘네 둘을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 b의 기울기와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이 되면 이때 M은 여기 있고요. K 이 값이 19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을 보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1부터 시작하죠. 자, 이 점의 좌표 현재 x1은 음수고요. x2는 양수고 x3은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K는 어떤 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1보다 큰 실수, 즉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x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y는 y 값이 어떻게 되면 로그 2의 x1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점은 이 그래프 누구지? y는 로그 2의 절대값 kx. 자, 로그 2의 절대값 kx1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x1 플러스 4가 x1은 음수고요. k는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kx1과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제 x2 비교해 볼게요. 자, x2는 지금 그래프 3개가 다 맞나. 그러니까 로그 2의 kx2. 자, 로그 2의 절대값 kx2가 되고 얘는 또 누구랑도 만나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4랑도 만나니까 로그 2의 x2 플러스 4랑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얘랑도 만납니다. 로그 2의 마이너스 x2 플러스 m과도 만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 x2는 현재 양수니까 여기에서 kx2는 x2 플러스 4와 같고 마이너스 x2 플러스 m과 같다. 뭐 이런 성질들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x3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x3은 지금 요점이죠. 요점은 절대값 kx가 있는 것과 요것이 만나는 거니까 x3은 그냥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값 kx3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kx3은 마이너스 x3 플러스 m과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x1, x2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바꿔봅시다. x1은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x1 글씨가 깨지네. 자, x1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x1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x2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x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k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이 값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넘겨보면 2x2는 m 플러스 4 그러니까 뭐 m은 x2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네. 어쨌든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둘이 같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2x2는 m-4 그러니까 2분의 m-4와도 같고요. 자, 이렇게 또 둘이 같다고 하면 k 플러스 1분의 m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x3를 설명해보면 x3는 이렇게 정리하면 k-1 x3는 k-1분의 마이너스 m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x2가 마이너스 2x1이면 자, x2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기억 x2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x2는 k-1분의 4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x1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겁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8 이 둘이 같으면 그랬어요.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k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2k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리하시면 k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오니까 k가 그냥 나오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까요? x2의 제곱이 그랬어. 그러니까 요걸 제곱한 게 x1과 x3을 곱한 것과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1하고 x2를 곱할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지금 m이 있는 거죠. m 값이 있으니까 이 m 값을 어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m 값은 k 플러스 1분의 m 값이 요거랑 같다라고 해서 m을 또 k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 수 있지. 지금 요거랑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m은 k-1분의 4의 k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봅시다. 니은을 보면 x2의 제곱 그랬어. 그러면 x2의 제곱이니까 k-1의 4
요거의 제곱, 요걸 x2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지금 x1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x3, x3가 요건데 이제 요걸 같이 넣어서 k 마이너스 1분의 1하고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면 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것과 요것이 같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비교해 볼까요? x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16 똑같이 되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뭐냐면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일 때 M, K 제곱은 19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라는 점과 B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풀이가 조금 길 수 있어요. 자, A라는 점을 그냥 일단 x1, y1이라고 놓을 거고요. 자, B라는 점을 x2, y2라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점을 x3, y3라고 하면 첫 번째 A, B의 기울기를 물어봤죠. 자, A, B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AC의 기울기는 x3 마이너스 x1분의 y3 마이너스 y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것을 하나로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y2, y1, y3가 동시에 어떤 하나의 식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y1, y2, y3가 요점의 y좌표, y좌표, y좌표인데 전부 만나는 그래프는 요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는 로그 2의 절대값 kx라는 그래프에다가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y2라는 값을 우리가 설명해 보면 y2라는 건 뭐지? x에다가 x2를 넣었을 때니까 요 분자 y2 마이너스 y1은 로그 2의 절대값 kx2 마이너스 로그 2의 절대값 kx1을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로그의 뺄셈은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로그 2에 어떻게 될까요? kk 소거되고 절대값 x1분의 x2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y3 마이너스 y1은 뭐가 될까요? 로그 2의 절대값 x3을 x1으로 나눈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 니은에서 보면 우리가 니은의 사실이 참이라는 걸 보면 이때 이 니은에서 요걸 정리해야 되는데 니은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지금 x1과 x3을 곱했더니 x2가 됐다는 것은 x1, x2, x3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1을 이렇게 놓고 x2를 x1의 r이라고 놓고 x3을 x1의 r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조금 계산할 수 편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로그 2의 x1, x2니까 요 값을 우리가 r로 정리할 거고요. 그렇죠? 요 값은 r 제곱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x1의 r 마이너스 x, x1의 r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할 겁니다. 얘는 x1의 r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고요. 자, y2 마이너스 y1은 로그 2의 절대값 r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값하고 지금 요걸 정리한 겁니다. 얘는 x1 r제곱 그러니까 x1 r제곱이니까 x1으로 묶으면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로그 2의 절대값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요 절대값 해결할게요. 현재 r이라는 값이 어떤 애냐면 x1은 음수고, 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그 말은 공비 r은 현재 음수라는 얘기죠. 자, 공비 r이 현재 음수니까 이 절대값이 나올 때 로그 2의 마이너스 r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x1의 r-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제곱이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는데 얘가 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또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2의 로그 2의 마이너스 r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1의 r-1 요게 0이 되는 건데, 자, r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양변을 얘로 나누면 0이 되고요. 자, x1, x1 이렇게 되고요. 요게 지금 제곱이 있는데 선생님 빼먹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r-1 이렇게 빼면 식 정리하면 남는 게 1 더하기 r 플러스 1분의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만족하는 r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돼야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자, r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m하고 k의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이 마이너스 3이면 x1, x2, x3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x1이고 얘는 마이너스 3x1이고 얘는 9x1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x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x2 나온다는 거고 x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x3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 x1이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되죠. 이 값이 바로 x2. 자, x2 여기 있죠. k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 약분해서 써보면 3k-3은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2k는 4. 그래서 k는 2다 라고 k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k가 2면 여기 m을 우리가 정리해놨죠. 자, 요걸 그대로 갖다 써서 m은 k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1, 1이 되고요. 여기다 2 넣으면 3. 그래서 k는 m 값은 1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m은 10이고 k는 2니까 제곱이 4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19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개뿐이다 라는 겁니다. 풀이가 좀 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단답형 볼게요. 자, 함수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f'1이 4래. 그럼 이걸 미분하면 2x 플러스 a인데 여기다 1을 넣은 값이 4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a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번 얘기. 0과 2파이 사이에서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8분의 7이래.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야. 자, 이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1 더하기 8분의 7에 2를 곱한 거니까 9분의 7, 즉 9분의 16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양수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내가 찾는 것은 뭐지? 30 곱하기 3분의 4. 그래서 정답은 4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7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항 볼게요. 주어진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 fx가 x = 3에서 극소값 2를 가질 때, 그래서 다항함수 fx가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은 f3이 2라는 것과 f'3이 0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자, g'3의 값을 구하래요. 자, 주어진 식을 곱셈 미분을 이용하여 g'x는 2x-2고 fx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f 프라임 x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3을 넣어볼까요? g 프라임 3은 2, 3은 6에 4고 f3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3 넣으면 3f 프라임 3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f3이 2가 되고요. f 프라임 3은 0이 되니까 요 값은 8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9번 1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자 R이 양수라고 얘기했네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려고요. 일단 분수가 나왔으니까 A3 더하기 A5는 통분해서 A3, A5에 A3 더하기 A5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자, 지금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로 양변을 나눠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A3 곱하기 A5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죠. 자, A3은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는 R제곱이고요. 곱하기 A5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R 4제곱의 일반항의 형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그러니까 R 6제곱은 16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찾는 건 A10인 거야. 그럼 A10이라는 것은 A1 곱하기 R의 9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R 세제곱은 4라는 것을 이용하면 얘는 4분의 1에 4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봅시다. 20번 선분 AB 대 BC 대 CA의 길이의 B가 1대 2대 루트 2일 때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일 때 선분 CA의 길이를 계산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냥 우리가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자, 여기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A, B, C 이렇게 있고요. 자, AB의 길이의 B가 AB를 만약에 K라고 하면 BC는 2K가 되고요. 그 다음 CA는 루트 2K인 관계를 갖고 자, 이때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니까 이 반지름 R은 루트 28 그러니까 2 루트 7이다 라는 이런 정보를 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CA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자, 요 길이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요 각도가 필요하겠죠. 요 각도가. 그래서 먼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각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계산이 간단할 수도 있고 뭐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지금 뭐냐면 선분 CA의 길이. 아, CA 길이.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자, CA의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CA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이 B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CA의 제곱, 2K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4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의 코사인 B 이렇게 정리됩니다. 뭐 K제곱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미리 소거를 하고 식을 정리해보면 이때 코사인 B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B는 4 코사인 B가 넘어가서 3이 되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B가 4분의 3이면 사인 B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그래서 4분의 루트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분 CA의 길이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사인 B분의 루트 2K가 뭐가 되도록 하는 외접원의 지름 4루트 7과 같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2K는 4루트 7 곱하기 얼마가 되죠? 사인 B 그러니까 4분의 루트 7 정리하면 7이 되는 거죠. 자, 루트 2K가 그냥 CA의 길이니까 정답은 그냥 7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과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21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15번째 항이 음수가 되려는 A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가능한 작은 것을 찾는 건데 양수면 2를 빼고 음수면 5를 더하고를 반복하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일정한 값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넣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A1이 1일 때, 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잘 기억합시다. 첫 번째가 1이면 양수니까 2를 빼서 마이너스 1이고 음수면 5를 더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4가 되고요. 다시 양수니까 2를 빼고 양수니까 2를 빼고 0보다 커는 0이니까 또 2를 빼고 음수면 다시 5를 더하고 양수면 2를 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3, 그 다음에 2를 빼니까 1, 다시 2를 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 1, 마이너스 1, 4, 2, 0, 2, 3, 1, 마이너스 1, 4, 2, 0 이게 반복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복되는 구간이 총 몇 개인지를 한번 봅시다. 15번째가 음수 나오면 돼요. 둘, 넷, 여섯, 7번째니까 여기가 14번째가 될 것이고 15번째 값은 1이 되니까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규칙성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이 2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2일 때는 양수니까 2를 빼고 그 다음에 음수면 0보다 커지니까 또 다시 마이너스 2. 5를 더하고 2를 빼고 2를 빼고 5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2를 빼고 그 다음에 2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니까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2, 0, 마이너스 2, 3, 1, 1, 4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항까지의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4번째 항의 값은 4가 되고 15번째 항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2일 때도 아니네요. 자, A가 3일 때 봅시다. 3이면 또 2를 빼고 2를 빼고 자, 5를 더하고 2를 빼고 2를 빼고 다시 2를 빼고 뭐 이런 식이죠. 다시 5를 더하면 3. 그럼 얘도 다시 3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A가 3일 때도 7개가 반복되니까 15번째가 여전히 3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건데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를 넣어볼게요. 4일 때는 2, 0 이제 빠르게 될 수 있겠죠? 다시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5를 더하니까 4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같은 패턴이네요. 자, 이제 5를 해볼게요. 자, 5일 때는 이제 2를 빼니까 3이고요. 2를 빼면 1, 마이너스 1, 4 조금 다른 것 같죠? 4 됐어요. 그 다음에 2가 되고요. 0, 마이너스 2, 다시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이 돌아왔으니까 5는 규칙성이 없네. 자, 요렇게 7개가 반복이 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 7이 돼요. 그럼 요게 8번째 항이 될 것이고 다시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가 되니까 15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일 때 5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답이 됩니다. 자, 수열의 규칙성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공통 영역 마지막 문제예요. 실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G를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HX라는 함수가 이 F라는 함수와 GX를 곱한 함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H-1의 최소값, 다시 말해서 HX라는 식의 형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접선이 X축, X축과 접하는 것이 있고 절대값 HX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4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h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fx를 봤더니 fx는 1차고요. 자, 지금 1차 곱하기 t, 그러니까 얘가 2차의 적분, gx는 몇 차가 되죠? 3차가 됩니다. 그러면 hx는 몇 차가 되죠? 4차 함수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함수에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를 우리가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면, 그리고 자, 상황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3x고 그것을 적분한 거니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x 4제곱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x에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탈락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x축에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삼중근하고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 삼중근하고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가지니까, 자, 이때 y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게 최대가 4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요것은 가능성이 있는, 요거는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x축에만 살짝 접하는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들도 있겠지. 자, 요렇게 생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근하고 허근 두 개를 갖는 경우야. 이때도 자, 요 사이에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절대값일 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해당 사항이 된다. 지금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기억해 봅시다. 얘는 삼중근일 때고, 삼중근하고 실근이고요. 얘는 중근 하나랑 허근 두 개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근 하나, 실근 두 개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엄청 많아져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중근일 때 얘도 교점이 최대 4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내려가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되면 중근, 실근 2개인데 이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것 또한 교점이 많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는 게 아니고 요건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될 부분은 지금 HX라는 것은 삼중근이나 실근, 중근 하나, 허근 2개이거나 중근 2개인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이걸 기억하고 이 그래프를 잠깐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조건에 맞도록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 할까요? gx라는 식을 정리해서 그래서 fx랑 곱해서 hx라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gx를 먼저 보면 gx라는 것은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 ft는 3t 플러스 a에 dt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2부터 x까지가 되고 3t의 제곱 플러스 3at, at, 4at가 되고 플러스 a의 제곱에 d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걸 적분해 보시면 뭐가 될까요? t 세제곱 플러스 2at 제곱 2at 제곱 플러스 a 제곱 t에다가 2부터 x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대로 식을 입력해 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 플러스 8a t가 없어지는 거죠. 8a 플러스 2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써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x인데 자, 요 식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gx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요것들이 공교롭게 잘 보세요. 1, 2a 그리고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지금 a 제곱 2a 플러스 요게 주어진 식에서 조립제법으로 x 이퀄 2, x가 2일 때 자, 2가 되고요. 2a 플러스 2가 되죠. 4a 플러스 4가 되고요.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에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gx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하면 x-2고요.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요게 gx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hx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다가 fx를 곱한 겁니다. 그렇죠? 자, fx를 곱해보면 x-2 있고요. fx가 3x 플러스 a입니다. 여기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얘를 요 2로 묶어보면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hx가 정리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차식 1차식이고 2차식이 됐으니까 이미 여기서 x 이퀄 2라는 하나의 실근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실근 그리고 여기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둬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옆에 그림을 봐요. 지금 이 경우인지를 우리가 또 요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중근 두 개인 거. 요 경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이 경우가 되려면 얘랑 셋이서 이 네 개 중에 세 개가 같아야 되고 하나는 다른 실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다른 실근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근 두 개 허근을 갖는다는 건 여기서 이미 실근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둘이 같고 알파 베타가 허근이면 된다. 그게 요 경우고요. 중근 두 개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거나 또 뭐 2하고 알파가 같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뭐 베타와 같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쪽에서부터 이제 넓게 쓰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3중근하고 실근을 갖는 경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중에서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 거예요.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알파하고 같은데 베타는 같지 않아. 자,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지금 마이너스 6인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6이면 이때 이 주어진 hx라는 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10x 그리고 마이너스 6 넣으면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x-2고요. 이것은 3 곱하기 x-2가 되고 x-2, x-8 이렇게 되니까 x 이퀄 2, 3개의 실근 그 다음에 x 이퀄 8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hx고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h-1의 최소값이니까 h-1을 그냥 구해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h-1을 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곱하기 3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값이 꽤 커지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81 곱하기 9 이렇게 되니까 81 곱하기 9, 729 이렇게 됩니다. 요건 아닐 것 같아요. 최소값이. 그렇죠. 왜냐면 문제에서
쭉 올려보시면 최소값이 분수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가 나오는 경우에 값을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됐고요. 삼중근인 경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둘이 같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지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야. 2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같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같지 않을 때. 자, 그러면 2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는 거는 지금 요 녀석의 값이 x 이꼴 2라는 해를 갖는다는 거지. 그럼 x 이꼴 2라는 걸 해를 갖는다는 건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a 값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다 2를 넣으면 4가 되고요. 플러스 4에 a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해 보시면 a의 제곱 플러스 4a, 4a, 8a가 되고요. 4, 4, 4니까 1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a 값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6, 20이니까 6, a 플러스 2 이꼴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자, a가 마이너스 6인 경우는 이미 첫 번째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가능할 것인가? 자, a가 마이너스 2면 이제 식을 한번 넣어보면 hx는 이제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이 식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식을 해를 볼까요? 2가 되고요. 3분의 2가 되고요. 0이 되고요. 2가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데 지금 이 경우와 겹치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3분의 a와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알파, 베타와 같은데 이 값이 2가 아닐 때,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6이 절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진 이 식이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 정리했을 때 x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이 되는 노력하는 a를 거꾸로 찾아보자고. 자,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ax 플러스 9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지금 얘와 얘가 같도록 하는 a 값, 그쵸? 한번 찾아보면 2a 플러스 2가 3분의 2a와 같아야 되니까 정리하시면 3분의 4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hx는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오니까 3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식은 x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x 뭐가 될까요? 플러스 3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x 이꼴 2분의 1이라는 삼중근과 x 이꼴 2라는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h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4분의 8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값은 8분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맞나요? 4분의 9가 됐네요. 선생님 잘못 썼네.
자,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돼서 마이너스 81, 243이라는 이런 값을 찾았는데, 자, 분수가 나왔으니까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삼중군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군하고 허군이 되는 경우를 판단할 건데, 자, 중군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미 얘네 둘은 실근이라는 게 확실하지요. 그럼 중근이 되려면 이 둘이 같은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허근이 돼야 되는데 얘네 둘이 같다는 건 2가 마이너스 3a가 돼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이 경우를 따라가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근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두 개 같아야겠죠. 그럼 만약에 요렇게 둘이 같고 요렇게 둘이 같다고 하면 또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2하고 알파가 같다고 하면 2하고 알파가 같고 마이너스 3분의 a와 베타가 같다고 하면 3분의 a와 베타가 같은 이 경우와 또 그리고 2와 얘가 같은 경우로 또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나머지 이 두 가지 상황들은 결국 전부 이 상황과 이 상황들은 판단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중복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h-1이 제일 처음 얼마 나왔죠? 729 나온 경우랑 그 다음 8분의 243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분수라고 했고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243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이 값을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243 더하기 8까지 더해서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251 이 값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공통 영역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확률과 통계에서 뵙겠습니다.